병실에 고도, 병원 6층 VIP 병실, 오후 3시에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든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은옥 75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다. 40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그녀의 손은 이제 링거줄에 연결되어 있지만 여전히 힘이 있어 보인다. 아이고, 어머니, 오늘도 혼자 계세요? 간병인 김숙자 55세가 따뜻한 죽을 들고 들어온다. 은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참 웃기지 않니? 핸드폰이 울린다. 큰딸 수정에게서 온 문자다. 엄마, 미안. 오늘 중요한 계약 때문에 못 가. 내일 꼭 갈게. 몸조리 잘해. 고지어 둘째 아들 재훈에게서도 온다. 어머니, 아이들 학부모 상담 때문에 늦어질 것 같습니다. 주말에 뵐게요. 셋째 아들 민호는 이미 3년째 연락조차 없다. 은옥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낸다. 새 아이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이 빼곡하다. 그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늦은 밤까지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아픈 아이 등에 업고 병원을 뛰어다녔던 기억들. 그때는 내가 이 세상의 전부였는데 은옥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난다. 병실 문이 열리며 주치의 박진수 45세가 들어온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선생님, 나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요? 혈압이 많이 안정되긴 했지만 아직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분들과도 상의해 보셔야겠어요. 은옥은 쓴웃음을 짓는다. 가족들은 바쁘시거든요. 박 의사는 차트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어르신, 혼자 지내시기엔 아직 위험합니다. 가족분들께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날 밤, 은옥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본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병실의 웃음소리가 더욱 서글프게 느껴진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샵샵 제두장. 딸의 계산.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큰딸 한수정 47세는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자신감 넘치게 걸어 들어온다. 명품백을 메고 완벽하게 관리된 외모를 자랑하는 그녀는 이 동네에서 나름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로 통한다. 사장님, 혹시 둔촌동 쪽 아파트 시세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사장 이철수 55세가 컴퓨터를 뒤적인다. 아, 요즘 재개발 이야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어머니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수정의 눈이 번뜩인다. 네, 그 34평형 말이에요. 최소 8억은 받으실 거예요. 위치가 워낙 좋잖아요. 수정은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 8억. 세 남매가 나누어도 한 명당 2억 6천.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정리하면 상속세도 아끼고. 핸드폰이 울린다. 어머니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다. 네, 박진수 선생님. 네.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기 어렵다고요? 아, 그렇군요. 전화를 끊고 수정은 생각에 잠긴다. 요양원 비용, 간병비, 계산해 보니 만만치 않다. 차라리 아파트를 팔아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지도. 여보, 나야. 수정이 남편 박민식 50세에게 전화를 건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 혼자 사시기 힘들 것 같아. 그럼 우리 집으로 모셔? 아니야, 그건. 우리 집은 좁잖아. 요양원이나 전문 병원을 알아봐야겠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아파트를 정리하는 게 어떨까? 어차피 혼자 살기도 힘들고. 전화 너머로 남편의 침묵이 들린다. 여보, 이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야. 병원비나 간병비 걱정 없이 편하게 계실 수 있잖아. 그날 저녁, 수정은 동생 재훈에게 전화한다. 오빠, 나야. 어머니 일로 얘기 좀 해야겠어. 응, 뭔데?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기 힘들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요양원을 알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 재훈이 한숨을 쉰다. 그렇겠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아파트 정리하는 거 어떨까? 어차피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누나, 그건 어머니와 상의를 해봐야. 물론이지. 어머니께 여쭤볼 거야. 하지만 미리 우리끼리 얘기해 놓자고. 수정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린다. 8억을 3으로 나누면 막내 민호는 연락조차 안 되니까 사실상 둘이 나누는 셈이다. 샵샵 제세장. 아들의 눈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공무원인 둘째 아들 한재훈 44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선다. 성실하고 착한 성격으로 직장에서는 인정받지만 집에서만큼은 늘 눈치를 본다. 여보, 왔어? 아내 정미경 42세이 부엌에서 나온다. 응. 고생 많아. 재훈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앉는다. 아이들은? 학원 갔어. 수민이는 영어학원, 지훈이는 수학학원. 재훈은 핸드폰을 확인한다. 누나 수정에게서 온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들이 보인다. 어머니 이야기일 것이 분명하다. 여보, 어머니 안부 여쭤봐야겠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다. 병문안, 또 이번 주에 한 번도 못 갔잖아. 여보, 우리도 바쁘다고.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재훈이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결혼 초기만 해도 미경은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시어머니의 병원비까지 겹치면서 점점 불만이 쌓였다. 누나한테서 전화 왔는데 또 돈 얘기지? 항상 그것밖에 없어.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기 힘들다고 하네. 미경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춘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모시고 살자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다행이네. 여기가 얼마나 좁은데. 애들 공부방도 부족한데 어머니까지 모시면. 재훈의 가슴이 답답해진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재훈은 어머니께 전화를 건다. 어머니, 저예요. 아, 재훈아. 늦은 시간에 웬일이니? 어머니 목소리 들으려고.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잘 지내고? 네, 걱정 마세요. 이번 주말에 꼭 뵈러 갈게요. 아니다. 바쁘면 오지 마라. 나는 괜찮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진다. 재훈의 가슴이 먹먹해진다. 어머니,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괜찮다, 괜찮아. 간병인 아주머니가 잘 돌봐주시거든. 전화를 끊고 재훈은 한참을 생각에 잠긴다. 어머니를 더 잘 모셔야 하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는다. 다음 날 점심시간, 재훈은 동료 김 과장 48세과 식사를 한다. 재훈아, 요즘 표정이 좀 어둡네. 아, 그냥. 집안일이 좀 복잡해서요. 어머니 일? 네. 혼자 지내시기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랬어. 결국 요양원 모셨는데 처음엔 죄스럽더라고. 하지만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니까 어머니도 더 편해하시더라.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렇긴 하지. 하지만 가족들이 다 지치면 더 큰 문제가 되거든. 재훈은 고민에 빠진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일까? 샵샵 제내장. 문제아의 귀환. 3년 만에 서울역에 내린 셋째 아들 한민호 40세. 다소 초라한 행색이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맑아 보인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어머니가 좋아하던 호두 과자가 들려있다. 지방에서 작은 식당 일을 하며 지낸 3년.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그리워졌다.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만난 옛 동네 사람에게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까? 형, 누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병원 6층에 도착한 민호는 잠시 망설인다. 복도에서 간병인 김숙자를 만난다. 어머, 막내 아드님 아니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빨리 들어가 보세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호.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늙으셨다니. 어머니. 은옥이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처음엔 눈을 의심하더니 곧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민호야, 우리 막내야.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서야.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을 잡는다. 괜찮다, 괜찮아. 와줘서 고맙다. 어머니, 많이 아프셨죠? 제가 몰랐어요. 너는 어떻게 지냈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녔고, 민호는 어머니의 걱정부터 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 지방에서 식당 일하면서 잘 지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다행이다.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큰딸 수정이 들어온다. 민호를 보고 깜짝 놀란다. 너 언제 왔어? 누나, 오랜만이야. 수정의 표정이 차갑게 변한다. 3년 만에 나타나서는 별말도 없네. 누나, 어머니 아프신 거 이제 알았어? 연락도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수정아, 그만해. 은옥이 딸을 제지한다. 막내가 왔는데 뭘 그러니? 어머니, 이 사람이 3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연락도 안 하고. 민호가 고개를 숙인다. 죄송해요. 누나,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저녁, 재훈도 병원에 온다. 동생을 보고 반갑기보다는 당황스러워한다. 민호야, 언제 왔어? 형, 오늘 왔어. 어머니 상태는 어때? 많이 안정됐지만 혼자 지내기엔 힘들어 보여. 삼남매가 병실에 모인 건 3년 만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하다. 수정이 먼저 입을 연다. 어머니, 우리가 상의할 게 있어요. 무슨 얘기?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좀 더 전문적으로 돌봄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알아봤어요. 민호가 깜짝 놀란다. 누나, 그게 무슨... 너는 끼어들지 마. 3년 동안 뭘 했는데. 하지만 어머니를 재훈이 중재한다. 일단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은옥은 자식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다. 막내가 돌아온 것은 기쁘지만 큰딸의 속셈이 뻔히 보인다. 너희들끼리 결정하지 말고 나와 상의해라. 은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가 뭘 원하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날 밤 민호만 병실에 남는다. 어머니와 둘이서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너도 내 생활이 있잖니. 어머니보다 중요한 생활은 없어요. 3년 동안 깨달았어요. 은옥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힌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막내가 오히려 가장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다. 뜻밖의 손일. 병원 로비에서 택시를 타고 내린 한 여성. 세련된 정장을 입고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그녀는 강미자 68세다. 한때 가난한 집 아이였지만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녀의 얼굴에는 품격이 넘친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다. 병실을 찾아가는 길에 미자의 마음은 복잡하다. 40년 전 중학교 2학년이었던 자신을 구해준 은옥 선생님.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미자야, 포기하지 마라. 너는 할 수 있는 아이야. 선생님, 저는 공부해봐야 소용없어요. 집도 가난하고. 가난이 내 한계를 정하는 게 아니란다.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때 은옥 선생님은 자신의 용돈으로 미자의 교과서를 사주고 방과 후에 따로 공부를 봐줬다. 덕분에 미자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다. 6층 병실 문을 두드린다. 들어오세요. 은옥의 목소리가 들린다. 문이 열리자 은옥과 민호가 깜짝 놀란다. 어머, 미자야. 선생님, 미자가 달려가 은옥의 손을 잡는다.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이런 일을. 아이고, 우리 미자가. 어떻게 알았니? 동창회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달려왔어요. 민호는 처음 보는 여성이 어머니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궁금해한다. 어머니, 이분은? 아, 내가 가르쳤던 제자야. 미자야, 이 아이가 우리 막내 민호다. 미자가 정중하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미자는 은옥의 손을 꽉 잡고 말한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이사하시고 연락이 끊겨서. 미안하다, 미자야. 선생님이 나이 들어 귀찮게 하기 싫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아니셨으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미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은옥 선생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가 지금은 자신만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은옥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미자야, 그건 내가 노력한 거지. 선생님이 뭘 했다고?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해주신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의 힘이 됐어요. 미자는 은옥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듣는다. 혼자 지내기 힘든 상황, 자식들의 고민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미자야,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잘 사는 모습만 봐도 선생님은 행복해. 선생님은 제게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제 제가 선생님께 편안함을 선물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미자는 매일 병원을 찾는다. 은옥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고 옛날 제자들 이야기를 들려주며 은옥을 웃게 만든다. 민호는 미자를 보며 감동한다. 혈연이 아닌데도 이렇게 진심으로 어머니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샵 제6장 재산 다툼. 며칠 후 수정과 재훈이 함께 병원을 찾는다. 병실에서 미자와 은옥이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한다. 어머니, 이분은? 아, 내가 가르쳤던 제자야. 수정이 미자를 살펴본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품격 있는 말투로 보아 상당히 성공한 사람 같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정이 어색하게 인사한다. 아, 큰따님이시군요. 어머님 자랑을 많이 들었어요. 재훈도 정중하게 인사한다. 하지만 수정의 마음은 복잡하다. 갑자기 나타난 제자가 어머니와
너무 가까워 보인다. 미자가 먼저 자리를 비켜준다. 선생님, 가족분들과 시간 보내세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미자가 나간 후 수정이 어머니에게 묻는다. 어머니, 그분과는 얼마나 가깝게 지내셨어요? 왜? 좋은 제자야. 어려울 때 선생님이 도와줬더니 이렇게 성공해서 찾아와 줬어. 혹시 어머니한테 뭔가 부탁하는 건 없어요? 수정아, 왜 그런 말을 하니? 미자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재훈이 누나를 말린다. 누나, 좋은 분 같은데. 하지만 수정의 의심은 깊어진다. 갑자기 나타난 제자가 혹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수정은 재훈과 따로 만난다. 오빠, 이상하지 않아? 뭐가? 갑자기 나타난 그 제자 말이야. 40년 만에 찾아왔다는 게 말이 돼. 누나, 좋은 일 아니야? 어머니도 기뻐하시고. 오빠는 너무 순진해.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어. 분명 목적이 있을 거야. 재훈이 한숨을 쉰다. 누나,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그럼 어머니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미룰 수는 없잖아. 어머니와 상의해보자.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 다음 날 병실에서 삼남매가 모여 앉는다. 미자는 배려해서 자리를 비웠다. 수정이 먼저 입을 연다. 어머니, 진지하게 얘기해봐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얘기? 어머니 아파트 말이에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니까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은옥의 표정이 굳어진다. 정리라니? 팔아서 좋은 요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돌봄도 받으시고. 민호가 벌떡 일어선다.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조용히 해.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던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자격. 나도 어머니 아들이야. 재훈이 중재한다. 일단 진정하고. 오빠도 누나 편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커진다. 그런 게 아니라. 수정이 냉정하게 말한다. 현실을 봐야 해.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고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거야. 모두를 위해, 누나를 위해서지. 민호가 화를 낸다. 뭐라고? 아파트 값이 8억이라며. 그게 목적이지? 수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사실이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는 거 아니야? 민호야, 재훈이 동생을 제지한다. 은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병실이 조용해진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수정이 당황한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알겠다. 너희 속내가 다 보여. 은옥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내가 짐이구나. 빨리 정리해야 할 짐. 민호가 어머니 곁으로 간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민호야, 너만이라도 이해해 주는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미자가 들어온다. 어색한 분위기를 파악하고 다시 나가려 한다. 죄송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미자야, 괜찮다. 들어와. 수정이 미자를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한다. 혹시 우리 대화 들으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는데. 그럼 다행이네요. 가족 내부 문제라서.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선생님, 제가 방해가 되나요? 아니다.
미자야, 너는 가족이나 다름없어. 수정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한다. 샵샵 제7장. 어머니의 결단. 그날 밤 은옥은 잠들지 못한다. 자식들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40년간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는데 정작 자신의 자식들은 다음 날 아침 미자가 일찍 병원을 찾는다. 선생님, 밤새 못 주무셨죠? 어떻게 알았니? 얼굴빛을 보면 알아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은옥이 한숨을 쉰다. 미자야, 사람이 늙으면 짐이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은옥은 어제 있었던 일을 미자에게 털어놓는다. 자식들의 재산 다툼,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들. 선생님,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자식들이지만 참 실망스럽더라. 미자의 마음이 아프다. 은혜를 받은 제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은옥이 받는 상처가 안타깝다. 선생님,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 선생님께서 평생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저처럼 인생이 바뀐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대단한 일이에요. 선생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는지. 미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선생님, 혹시 교육재단 만드는 거 어떠세요? 교육재단. 네, 선생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재단이요.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은옥의 눈이 반짝인다. 미자야, 그런 큰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업 경험도 있고 인맥도 있어요. 하지만 돈이 선생님 집을 재단에 기부하시면 돼요. 그럼 세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의미 있는 일도 하실 수 있어요. 은옥이 깊이 생각에 잠긴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줘도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차라리 더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것이. 미자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날부터 은옥과 미자는 비밀리에 교육재단 설립을 준비한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일주일 후 은옥은 자식들을 불러 중요한 발표를 한다. 병실에 3남매가 모였다. 수정은 어머니가 마침내 아파트 처분에 동의하려나 기대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 네, 어머니. 드디어 결정하셨나요? 그래, 결정했다. 수정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본다. 내 집을 기부하기로 했다. 네, 기부요? 교육재단을 만들 거야.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수정이 벌떡 일어난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평생의 뜻이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어. 재훈이 당황한다. 어머니, 너무 성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급한 게 아니야. 깊이 생각해 본 결정이다. 수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는 각자 잘 살고 있잖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제자가 꿰인 거죠. 은옥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미자 탓하지 마라. 내 결정이야. 민호만이 어머니 곁에 가서 손을 잡는다. 어머니, 좋은 결정이세요. 민호야, 너는 이해해 주는구나. 수정이 화를 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막아봐라. 내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처분하든 내 마음이야. 샵샵 제8장. 반전의 마무리. 며칠 후 은옥의 교육재단 설립 소식이 지역신문에 실린다. 40년 교직 생활, 퇴직 교사 재산 기부로 교육재단 설립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병원의 기자들과 옛 제자들이 찾아온다. 은옥이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든 것이다. 선생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병실은 꽃다발과 감사 인사로 넘쳐난다. 은옥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난다. 수정과 재우는 복도에서 이 모습을 바라본다. 누나, 우리가 틀렸나? 뭐가? 어머니를 너무 재산으로만 생각한 것 같아. 수정도 마음이 복잡하다. 어머니의 결정이 옳다는 걸 마음으론 알지만 8억이라는 돈을 포기하기엔 아쉬움이 크다. 그래도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그때 미자가 다가온다. 죄송한데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복도에서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사실 제가 선생님께 제안 드린 건데 혹시 오해하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제가 대부분 부담할 예정이에요. 선생님 집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커요. 수정이 놀란다. 그게 무슨? 선생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그리고 미자가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건 선생님이 거절하셔서 몰래 준비한 건데 자녀분들께서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있다. 각자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이다. 이건 뭐예요? 선생님이 키워주신 자녀분들에 대한 저의 감사 표시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선생님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의 의미도 있고요. 재훈이 당황한다. 이런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제게는 작은 돈이지만 선생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정이 복잡한 표정으로 수표를 바라본다. 선생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절대 받지 않으실 거거든요. 미자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한다. 선생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아세요? 자녀분들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거리시거든요. 그날 저녁 삼남매는 다시 병실에 모인다.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수정이 먼저 입을 연다. 어머니, 죄송해요. 왜? 저희가 어머니를 돈으로만 생각한 것 같아서요. 재훈도 고개를 숙인다. 어머니, 저도 죄송합니다.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네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옥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너희들이 이해해 주니까 고맙다. 어머니의 교육재단,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수정이 말한다. 정말. 네, 어머니가 평생 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야죠. 재훈도 고개를 끄덕인다. 제가 공무원이니까 행정적인 일들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어머니 곁에 바짝 앉으며 말한다. 저는 어머니 곁에서 계속 돌봐드릴게요. 민호야. 3년 동안 연락 못 드린 죄를 평생 갚아야죠. 은옥이 새 자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구나. 그때 미자가 조용히 들어온다. 선생님, 방해 안 될까요? 미자야, 이리 와. 너도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미자가 은옥 곁으로 가며 말한다. 선생님, 재단 이름 정했어요. 은옥교육재단이요. 내 이름은 왜? 선생님의 가르침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은옥이 감동에 벅차 눈물을 흘린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병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흐른다. 은옥이 천천히 입을 연다.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남긴 흔적이라는 걸. 어머니,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게 진짜 영원한 재산이 아닐까. 미자가 은옥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선생님, 선생님의 흔적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수정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한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재훈이 고개를 끄덕인다. 앞으로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어요. 민호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어머니, 사랑해요. 은옥이 자식들과 제자를 바라보며 웃는다.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다. 하지만 병실 안은 희망의 빛으로 환하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은옥교육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린다. 가난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 20명이 선발되었다. 휠체어에 앉은 은옥이 무대에 올라간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40년 전 미자에게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전한다. 관객석에는 수정, 재훈, 민호, 그리고 미자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 은옥의 가르침은 이렇게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간다.